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인생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지 혼자 자책도 많이 하고 슬퍼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면서 완전히 잊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파렴치했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현재는 이혼을 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는 현재까지도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에요. 가지고 있는 회사도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빠의 재산이나 직원 수 등등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알지 못하고요. 그저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지원을 받고 행복하게 커왔을 뿐인데요. 모두 다 부모님의 노고덕이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고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고민이 많을 때 아빠께서는 많은 것을 보고 느껴야 한다며 중간중간 부모님과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예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어요. 그렇게 제가 찾은 길은 플라워 리스트였고 현재 꽃집을 소박하게 운영 중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매출은 아니지만 홍보도 잘 되어 꾸준히 단골 손님들과 소통하며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게 20대 후반이 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차 들 때쯤 저는 지인의 지인으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3살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집안도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도 각자 열심히 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 생활에 큰 걸림돌이 있을까 싶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결심하니 모든 일은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고 저희는 연애한 지 2년이 되던 해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부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결혼식은 따로 하진 않았고 여행으로 대체했어요. 서로 여행을 많이 좋아해서 그 돈으로 더 오래 여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사진도 제가 인터넷에 올리는 편이 아니라서 제 남편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던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저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아이처럼 심통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 민영아, 일을 하기가 싫어. 사실 내가 그만둘 거라고 한번 생각했었거든? 그게 문제였던 건지 갑자기 마음이 떠버려서 회사를 가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 있지. 이걸 어떡해? 그걸 뭐 어떡해. 그래도 다녀야지. 남들은 재밌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넌 너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 나도 일 그만두고 딴 일을 알아볼까? 에헤이, 왜 이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데? 회사에서 뭔 일 있는 거야? 말했잖아. 일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도 그냥 다니는 거야. 알겠지? 남편은 예전부터 같은 부서의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종종 말하기는 했어요. 제가 봐도 도가 지나친 말들을 많이 하고 남편을 괴롭히긴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저에게 신세한탄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가볍게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 아침 6시에 집에서 나가는 남편이 그날은 집에 가만히 누워있더군요. 뭐야? 왜 출근 안 해? 나 그만뒀어. 뭐라고? 진짜 그만뒀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진짜 내가 그 일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아니, 그래도 나한테 어느 정도 말은 하고 그만뒀었어야지. 말했잖아, 그때. 얼른 딴 일 알아볼게. 아니, 나는 고민을 털어놓는 건 줄 알았지. 그냥, 그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냥 그만뒀겠어. 얼른 딴 일 알아봐. 오래 쉬고 텀이 길어지면 이럴 타이밍 또 놓쳐. 알지? 남편은 정말 못 견디겠었는지 바로 일을 그만뒀다고 했고, 미리 저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해할 순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던 게 많았으니까요. 생활비는 저도 돈을 꽤 벌었고 서로 모아둔 돈도 있어서 그렇게 빠듯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날부터 바로 일할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저도 옆에서 응원을 해주었어요. 좋은 곳에서 좋은 능력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라더니 남편은 한 달 정도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 회사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회사는 저게 마음에 안 들다면서 계속해서 집에만 있었고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보를 얻고 다닌다는 핑계로 친구는 자주 만났었네요. 제가 슬슬 답답해져 올 때쯤 하루는 저희 부모님께서 주실 게 있으시다며 집에 잠깐 들리셨는데 그때 남편이 있는 걸 보고는 일을 안 하시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은 잠깐 일을 쉬고 있는데 딱히 괜찮은 곳은 못 찾았다고 말을 하니 아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자가 집에 오래 있어도 좋지 않다.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사업을 다른 곳으로 확장하게 되어서 사장 직무로 사람 하나 보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이서방이 오는 건 어떤가? 성실한 것도 알고 있고 사회성도 좋으니 사람들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빠. 아니,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마침 일을 안 한다고 하니 생각 있나? 좀 더 생각해 보겠나? 네? 아니, 새로운 사무실의 사장직이요? 전 너무 감사하죠. 과분한 자리고. 그런데 그거 쉬운 자리 아닌 건 자네가 더 잘할 거야. 매출도 계속 좋게 유지되어야 하고 거래처들도 쉼없이 다녀야 하고 잘 되어서 더 확장되면 나야 좋지만 혹시나 안 될 경우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야. 네, 그럼요.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인어른, 믿고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좋게 봤던 건지 사장직을 제안했고 남편은 얼마나 힘들지도 생각하지 않고 덥석 감사하다고부터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인수인계 받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더군요. 일이 많다고 하면서 야근도 자발적으로 하고 직원들에게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주었고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기특했어요. 아빠도 매출이 좋다면서 만족해 하셨었네요. 남편은 그만큼 돈도 많이 벌게 되었는데요. 항상 이 모든 게 저희 아빠 덕이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아빠 생신 때는 골프 여행도 보내드렸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아이고, 민영아,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며느리를 만났는지. 사돈어른께 한번 식사 대접한다고 꼭 연락드리렴. 우리 철부지 아들 받아주시고 좋은 자리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안부도 전해드려. 라고요. 이때가 사무실 매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을 때니까 거의 일을 시작한 초반 쪽에 가까웠겠네요. 이렇게만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더니 머지않아서 속속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월급도 많아지고 자리를 잘 잡게 되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건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 자랑을 하면서 저를 거의 업신 여기기까지 시작하셨어요. 그 일도 저희 아빠가 주신 건데 그런 건 생각을 또 못 하시나 봐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영아, 요새 우리 아들은 뭐 먹이니? 밥은 잘해주고 있는 거지? 네, 그때그때 되는 사람이 밥 차리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주는 거 입에 잘 맞는다고 잘 먹긴 해요. 뭐?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밥을 할 때도 있다는 말이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버는 돈이 너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너는 해다가 갖다 바쳐도 모자를 반하냐? 요새 뭐 먹이는데? 너가 뭘 많이 해주는데? 그냥 볶음밥도 잘 먹고 김치찌개도 잘 먹고. 아니, 그건 그냥 아무 때나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아들 거래처 만나고 하느라 힘든데 그러면 너가 거기에 맞춰서 힘이 나게 보양식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제 사장님인데 아무거나 먹이지 마라. 여자가 집에서 잘 챙겨줘야 남자가 밖에서 잘 되는 거야. 네, 잘 챙기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신경 쓸게요. 알겠습니다. 너는 그냥 꽃집이나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잖니. 큰일을 하는 거라고. 이 대한민국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어. 어머님은 제가 집에 갈 때까지 대체 뭘 해먹이냐고 하시면서 꼬치꼬치 물으셨고 집에 가고 나서도 보양식 레시피를 손수 적으셔서 보내주시더군요. 아들이 이제 한국에 한 획을 그을 재벌 사학가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아무거나 먹는 걸 볼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사실 꽃집을 너무 무시하셔서 기분 나빴는데 그냥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잘 해내고 있으니 기쁘신가 보다 생각하고는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기기에는 힘든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꽃집에 오셨더군요. 어머님은 원래 한 번도 꽃집에 들리시지 않으셨어서 저는 놀라서 입구까지 뛰쳐나갔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일이 있어서 좀 들렸다. 이거 꽃 좀 오늘 가져가도 되지? 이 꽃들을요? 꽃다발이 필요하신 거예요? 선물하시려고요? 아니, 그냥 여기 있는 꽃 전체 다. 그러기엔 제가 오늘 꽃다발이랑 다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빼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러면 내일 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급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좀 썼으면 좋겠는데. 꽃다발 예약을 내일 준다고 하면 안 되냐? 예약금까지 다 받았는데 그건 안 되고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오늘 여유 있게 좀 가져온다고 한 건데 예약이 다 빠져버렸어요. 죄송해요. 아니, 우리 아들 회사 직원들 좀 줬으면 좋겠어서 기특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 사장이니까 열심히 잘하라고 그런 의미로다가 줬으면 하는데 넌 한편 일이지 않냐? 아유, 안 그래도 저번에 떡도 돌리고 저도 가끔 간식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 잠시만 다녀올게요. 가게 잠시만 봐주세요. 어머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졌고 잠시 어머님께 가게를 맡기고 화장실을 한 10분 정도 다녀왔는데 가게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꽃은 하나도 없었고 꽃다발 포장지는 다 풀려서 엉망으로 잘려져 있었고요. 저는 도둑이라도 맞았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제가 나가자마자 어머님은 꽃들을 봉투에 모두 넣으시고는 나머지도 어머님이 모두 망가뜨리신 거였어요. 그 뒤로 계속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니 받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전화기도 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예약 손님들 꽃다발은
친한 언니의 꽃집에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만들어서 보낼 수 있었고요. 저는 일을 다 끝내고 집에 온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오빠, 오늘 어머님 회사 가시지 않았어? 맞아.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오늘 직원들한테 꽃 하나씩 나눠주시더라. 직원들도 엄청 좋아하던데. 그거 너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그 꽃들은 내가 아침에 가져온 오늘 예약 손님들 거였어.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나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그걸 다 혼자 빼가셨다니까? 예약 손님은 오고 계시다고 하지. 나는 꽃이 당장 없지. 진짜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더 예쁘게 준비라도 해놨을 텐데 그렇게 사업에 피해 가게 하시면 어떡해. 솔직히 우리 엄마가 센스 있는 거지. 넌 여태까지 뭐 했어? 꽃 한 번 안 돌린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날 잡고 엄마가 그렇게 한 건데 너도 꽃집을 하려면 꽃들을 넉넉히 가져왔어야지. 그렇게 딱 맞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그리고 어머님이 뭐가 센스가 있어? 오늘 그 손님들 예약 맞춰서 못했으면 그거 다 손해야. 리뷰라도 써봐. 남편은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듯 했고, 저는 어찌됐든 잘 해결됐으니 그것에 감사하자면서 넘겼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꽃집이나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시를 했고, 이런 영향을 받은 건지 남편도 저를 슬슬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체 왜 다들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는 걸까요? 그럭저럭 보통의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날들이었는데 저희에게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대체 뭐가 문제인지 열심히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고 저는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아기 천사가 올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1년이 지나도 1년 반이 또 지나도 아이는 저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색해진 남편과 이제는 병원을 가보자는 말까지 나왔는데 하루는 어머님께서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10분 정도 뒤에 내려갔더니 어머님은 가실 곳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갔으려나? 도착한 곳은 바로 무당집이더군요. 가자마자 앉은 어머님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니 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얘가 문제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무당은 한참을 제 얼굴과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 오래가지 못할 텐데 무슨 아기? 저는 그런 곳에 처음 가봐서 어리둥절해서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던 순간 어머니께서 제 입을 막으시며 물어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얘가 무슨 일 크게 치는 거죠? 아니면 아기가 쭉 안 생기려나? 아니 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무당은 계속해서 말을 아끼시는 듯 보였고 딱히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는 못한 채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걸 어쩌냐며 삼재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고 하면서 굿도 알아보시고 난리셨어요. 저는 옆에서 곰곰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을 되뇌었고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제 모든 말을 받아치더군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오래 못 갈 이유가 없잖아. 들어보니까 아기가 안 생기긴 할 건가 본데. 왜지? 나 참. 그러게. 기분 좋은 말은 하나도 없었어. 정말 병원을 이제 가봐야 하는 건지. 왜 애가 대체 안 생기는 거지? 너가 건강관리 좀 잘해봐. 뭐 보약이라도 먹든지. 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 몰라? 왜 그걸 나를 탓해? 나 혼자 애 만드니?
남편이 일을 하면 아내는 할 일이 애 낳는 것밖에 더 있어? 남들 잘하는 거 왜 너 혼자 못하냐 하는 거야. 난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너는 너 책임도 다 못하고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오빠 바쁜 거 알겠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존중하거든? 근데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바쁜 건 아니라던데 혼자 호들갑 떠는 건 아니야? 너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해봤구나.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난 사장이잖아. 솔직히 장인어른도 제대로 모르실걸?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잘 되고 있었던 회사야. 오빠한테 아빠는 기회를 주신 거였고 거만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이렇게 자존심 부리지 마. 난 끄떡도 안 하니까. 남편과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다퉜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들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아, 저희 아빠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냥 모든 것이 본인의 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하늘의 뜻인 건지 아이는 계속해서 생기지 않았고 저희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일만 집중하고 집에 와서는 거의 식사만 같이 하고 각방 생활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대학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영아, 잘 지냈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지 뭐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지, 수지야? 그럼 잘 지내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결혼식도 따로 안 했다고 들었어? 응, 그냥 우리는 여행했어. 그것도 꽤 오래전 같네? 나는 이혼했어. 얼마 전에. 뭐라고? 정말? 아니, 어쩌다가. 말하자면 긴데 그냥 맞고 살았어. 처음에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뭐 드라마 같은 거랑 똑같아. 어머나, 정말 고생했겠다. 수지야, 일은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거 부탁 좀 하려고 전화했어. 너무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부탁하는 것도 미안한데 혹시 나 취직 좀 시켜줄 수 있을까? 그때 너희 아빠 회사 하셨었잖아. 크게. 그냥 아무 자리면 돼. 나 그냥 일도 남편 때문에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그만두게 되어버려서 그냥 먹고 살 게 없는데 한 번만 여쭤봐 주면 안 될까? 내가 무슨 일이든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어. 너 곤란하게 안 할게. 응? 그런 부탁은 나도 아빠한테 너무 조심스러워서 한 번만 부탁할게. 이 동네에서 나 뜨려고 해. 남편하고 혹시나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새로운 삶 살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줘. 오랜만에 연락한 수지라는 친구는 저하고 엄청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였죠. 예전에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도와줬던 친구이기도 하고 언제나 밝은 미소로 저를 안아주던 사랑스러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다니. 듣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수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서 취직 자리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여쭈어보았죠. 아빠는 간단한 사무직, 거의 비서 개념으로 한 자리가 공고가 나 있다면서 면접을 보게 해주었고 친구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무지는 제 남편과 같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가 한 명 새로 출근할 거라고 언지를 해둔 상태였고요. 친구한테는 괜히 사장이 제 남편이라며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서로 불편해질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출근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친구한테 물어보니 힘들다고 하긴 했지만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해주더군요. 화이팅하라고 응원을 해주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았어요. 내 친구 새로 들어가네. 걔는 일 잘해? 어때? 잘하고 말고가 있는 직무가 아니잖아.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내가 좀 챙겨주고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챙겨주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음을 놓았는데요. 시기가 겹친 건지 그때쯤부터 남편의 야근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4번은 밤 12시가 다 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사무실에서 잔다면서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겼고요. 저는 부부의 사이가 더 멀어지진 않을까 싶어서 머릿속으로 염려도 했지만 일이라고 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하루는 남편이 12시에 온다길래 마음이 헛헛하기도 해서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야, 뭐해? 오늘 시간 되나?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늘 시간이 좀 나서 같이 맥주 한잔 하자고. 이걸 어쩌나. 나 지금 집에 이미 들어와서 미안해. 우리 다음에 같이 먹자. 친구는 이미 집이라고 하며 저와의 만남을 거절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남편이 외박을 하고 야근을 하는 날과 딱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많이 순진했죠?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이래저래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저희는 여전히 거리를 둔 그런 부부였고요. 이런 사이다 보니 아이 또한 생길 일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잠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저희는 함께 남편 차 탔는데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얼른 올라갔다 온다 하고 자리를 떴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 곱게 쇼핑백에 담겨있는 상자가 있길래 열어보았더니 정말 예쁜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목걸이를 이번에 잃어버리기도 해서 무조건 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죠. 그 언저리가 곧 제 생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미소를 짓고는 그날 친정까지 잘 다녀왔는데요. 그 이틀 뒤, 제 생일날 남편은 아침에도 아무 말이 없더니 퇴근하고 와서는 폰만 보았고 저는 깜짝 이벤트가 있는 건가 싶어서 기다려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말을 했어요. 설마 까먹은 거야? 뭐를? 뭐를 까먹었는지도 모르는구나. 말장난 하지 마. 뭔데?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무슨 날인데 그래? 내 생일이잖아. 아, 진짜 잊었구나. 미안. 내가 새로 프로젝트에 들어간 게 있어서 주말에 좋은 식당 데려가 줄게. 바빠서 그런 거야. 이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해야 할 말을 잃었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십자가 목걸이는 언제 주는 거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에 휘황찬란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었지만 서로 대화 없이 식사를 했고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저는 그날부터 이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곱씹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하루는 제가 꽃집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민영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드니 제 친구 수지였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하면서요. 함께 맥주 한잔 하러 가기로 했고 안부를 물으면서 마주보던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남편 차에서 봤던 그 목걸이가 친구의 목에 걸려 있었거든요. 너 그 목걸이 이쁘다. 뭐야? 어디서 났어?
이거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벌써? 연애 시작한 거야?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뭐, 연애라고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말해줄게. 그냥 호감 느끼고 잘 지내고 있는데 목이 비어 보인다면서 이 목걸이를 선물해주지 뭐야? 아, 그래? 근데 너 사장님 와이프라며? 나 진짜 꿈에도 몰랐어. 그냥 아버님 사무실에서 관리해주는 사장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너 남편이었어? 어떻게 알았어? 뭐 사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우연히 사진 보다가 알게 됐어. 부럽다 얘. 젠틀하시고 잘생기시고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 일도 되게 잘하시거든. 나도 그런 남편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럼 더 바랄 게 없지. 수지는 계속해서 제 남편, 그러니까 사장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했고 친구의 일상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걸이를 본 이후로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고 아닐 거라고 하며 부정을 하느라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심장은 계속해서 빨리 뛰었고 이러다 정신적으로 문제라도 생길 것 같아 저는 흥신소에다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제 남편을 뒷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모든 조사를 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되시죠? 거의 증거가 마무리가 되어서요. 어머나, 벌써요?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남편분 지금 현재 바람피고 계시는 거 맞고요. 회사에서는 항상 6시 정각에 퇴근하십니다. 다른 직원분께 여쭤보아서 출퇴근 시간도 모두 찍어두었고요. 이후로는 김수지라고 아시나요? 그 직원분하고 함께 두 집 살림 같이 하고 계세요. 김수지 씨 집에 함께 퇴근을 하고 11시 반쯤 나와서 사모님 댁으로 향하는 거고요. 외박도 거의 김수지 씨 집에서 합니다. 이미 김수지 씨 친구들이나 부모님도 만나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놓은 상태이고요. 어제도 남편분 늦게 들어오셨죠? 네, 맞아요. 어제 둘이 포장마차에 있었어요. 옆에 앉아서 대화들 모두 녹음해놨는데요. 들어보니 곧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둘이 외국으로 회사 모든 돈 가지고 밀항한다라는 말이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일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연락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해보세요. 모든 음성 녹음하고 사진들 다 보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정말 부부같이 데이트하는 사진들, 남편의 미소. 이 미소를 보는 건 대체 얼마만인지. 얼마 전 수지는 저에게 이제 사장님이 제 남편인 걸 알았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바람이 난 건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까지 들어보니 아빠의 본 회사까지 가서 모든 돈을 다 훔쳐 달아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따로 금고도 가지고 계셨는데 뒤에서 비밀번호까지 봤다고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정말 충격적인 건 둘째치고 저는 아빠한테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난 건 무릎을 꿇고 빌 테니 우선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찾은 모든 것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우선 비밀번호부터 다 바꾸시거나 은행에 넣어두시고. 아니 됐다. 지금 CCTV 확인해보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금고 앞에서 기웃대고 하는 거 다 찍혀서 파일로 보관해놨다. 혹시 모르니 집에 카메라도 설치해. 변호사는 여기 변호사한테 부탁할 테니 이혼은 빨리 진행해라. 그리고 이렇게 끝낼 순 없지. 감히 우리 딸을 데리고 놀았는데 내가 직접 갈 테니 이번 주 주말에 친구하고 약속 잡아. 룸 있는 곳으로.
아빠는 정말 많이 화를 내셨어요. 감히 우리 금쪽 같은 딸한테 이럴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셨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면서 주말에 약속을 잡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저는 그대로 아빠 말에 따랐어요. 홈캠도 다 설치해둔 상태로 저는 5일 내내 친정에 있었고요. 주말 아침에 미리 집에 가서 홈캠을 확인하니 그럼 그렇지. 5일 내내 신혼부부 행세를 하면서 저희 집에 친구가 왔었더군요. 수지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니 수지는 정말 뻔뻔하리만큼 너무 좋아했고 그렇게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룸에 들어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빵긋빵긋 웃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오늘이 그 미소를 보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좋은 일 있나 봐, 수지야. 뭐가 그렇게 좋아? 뭐, 좋은 일은 무슨. 말해봐. 그때 그 목걸이도 호감 있는 사람이 준 거라고 했었잖아. 그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야? 사실, 맞아. 그 사람이랑 연애 시작했어. 근데? 나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유부남이야. 괜찮겠지? 저는 제 눈앞에서 저를 놀리는 친구를 당장이라도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꾹꾹 누르며 물었어요. 와이프는? 와이프한테는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 글쎄, 처음엔 좀 그렇긴 했어. 근데 내 남자친구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닐까? 매력 있는 사람한테 끌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 불쌍한 건 내 남자친구가 불쌍한 것 같아.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니. 이렇게 바람나는 건 와이프 책임도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유부남하고 연애를 안 할 때는 몰랐어. 무조건 상간녀 욕만 했지. 근데 보니까 꼭 그런 걸 아니더라고. 내 남편이 그래? 내가 매력 없다고? 뭐? 뭐? 갑자기 너 남편이 왜 나와? 내 남편이 그러냐고. 내가 매력 없다고. 그래서 너랑 바람난 거래? 그러자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엄청 당황하더군요.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식은땀을 흘리던 그 순간 룸 안으로 아빠가 들어왔어요. 그 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도 함께였고요. 저는 아빠가 생각한 게 이거다 싶어서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다들 앉으세요. 오빠도 왔어? 둘이 잘 아는 사이 아닌가? 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남편과 수지는 엄청 당황해서 말도 못했고 어머니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비싼 식당에서 갑자기 사돈 어른께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시다니. 이거 아무거나 시켜도 되는 거죠?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당신 아들하고 저 여자하고 바람난 사이입니다. 저 여자는 제 딸 친구고요. 사정사정해서 일하게 해줬더니만 당신 아들하고 눈이 맞았답니다. 너 나쁜 놈,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가 인간이야?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콧대가 하늘 높이 솟아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바람을 폈다고? 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집에서 한 달 동안 놀 때 너 구제해준 거 누구야? 우리 아빠야. 그때만 해도 굽신굽신 잘하겠다고 아빠 골프 여행까지 보내줘 놓고 돈 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누가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을 사장으로 앉히겠어? 그렇게 들어갔으면 열심히 잘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에는 오냐오냐 했더만 거만해지더라? 너가 처음부터 땅 파서 했으면 인정할게.
근데 이미 거래처는 다 있는 상황에서 잘 된 건데 그게 뭐? 너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 우리 아빠가 너 없었으면 잘 됐을 것 같냐고? 웃기지 마. 너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더 잘 됐어! 민영아, 내 설명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무슨 설명?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데? 그리고 수지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남편한테 맞고 살았다고 취직시켜달라고 전화와서 빈자리 줬더니만 내 남편인 거 알면서도 바람을 펴? 그 십자가 목걸이 내 남편이 준 거잖아. 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보네? 왜 이렇게 놀라? 나 제 차 앞좌석에서 봤어. 그거 내 선물인 줄 알았어, 사실. 그 이틀 뒤에 내 생일이었거든. 근데 전혀 생각도 못 하더라? 지금이야 돈 많아 보이지? 어떨 것 같아? 이제 너네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자 저희 아빠가 나서서 팔짱을 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뭘 어떻게 해? 내일부터 출근 안 하면 되지. 아까 내가 실수로 둘이 같이 있는 사진 회사 메신저에 공지사항으로 뿌렸어. 나도 모르게 그게 보내줬지 뭐냐. 그래서 이미 시끌벅적할 텐데 핸드폰들도 안 보고 사나 봐. 그리고 둘이 무슨 얼토당토하는 미랑 계획까지 세웠던데. 인생이 영화 같나? 영화처럼 사람들이 다 속아주고 그럴 줄 아나? 이미 고소는 진행됐어. 곧 연락할 거야. 회사 CCTV로 보니까 금고에서 어지간히 얼쩡됐더만. 업무 태만으로도 볼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내 말도 할게. 나 너네 사진도 다 가지고 있어. 둘이 야근한답시고 한 집에서 같이 있었던 거 사진도 다 있고. 또 아빠가 그 미랑 계획 아셔서 많이 놀랐지? 너네 바보니?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면 어떡해. 그렇게 허술해서 미랑은 어떻게 하겠어? 걱정된다. 아무튼 그 음성 녹음이랑 또 뭐 있더라? 아, 맞아. 홈캠. 나 5일 동안 친정가 있을 때 홈캠 설치하고 간 거였거든? 그래서 둘이 신혼부부 행세하고 한 거 다 있어. 변호사분이 이 정도면 증거가 차고 넘쳐서 좀 적당히 달라고 하시더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자 남편과 수지는 무릎을 꿇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민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는 정말 나를 불쌍히 생각해서 나한테 기회를 준 거였는데 너 남편하고 내가 눈이 멀어서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거 다 돌려놓을게. 일은 내가 그만둘게.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용서해주라.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나 그 일까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영이한테 최선 다하고 살게요. 제발요. 무슨 소리야? 이혼하는 거야. 그리고 나 상간녀 소송도 다 알아봤어. 이거 서류 잘 보고 사인해. 유책 배우자는 너야. 알지? 집은 우리가 해간 거니 몸만 나가면 되고 위자료 넉넉히 준비해.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으셨지만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뿌리치고는 아빠하고 밖으로 나왔고요. 안에서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회사에서는 계약서 위반으로 둘 모두 해고당했고 제 이혼도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상간녀도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빠는 회사가 크게 타격이 없게 바쁘게 오가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제 탓인 거니까요. 아빠는 본인도 못 믿을 사람을 믿으셨다고 하며 괜찮다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뒤로 듣기에는 남편이 위자료를 내야 하는데
그 뒤로 일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시댁을 팔았다고 들었고요. 지금은 일용직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들었네요. 수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송 이후로 본 것도 들은 것도 아예 없고요. 현재 저는 꽃집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액땜을 크게 한 건지 매출도 나날이 상승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짧게 줄이다 보니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은 것 같네요.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